자, 이제 이어서 가볼게요. 지금 중복 로그인이 허용되는 상태가 문제인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처리를 할 건데,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때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이제 그냥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변수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컨트롤러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진화한 형태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세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얘는 네? 찾게 검색해보게 하셨다고? 오케이. 이제 우리가 웹 환경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브라우저를 가지고 띄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면 이 세션이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따로 만들지 않아도 있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친구고 HTTP 세션이라고 해서 이제 그 친구를 사용해 우리가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를 기억하고 이제 가지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웹 환경이 아니죠. 웹 서버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고 지금 그냥 자바 어플리케이션 가지고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친구를 사용하는 건 불가능해요. 없으니까요. 현재 우리한테는. 그건 이제 웹 환경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쓰긴 쓸 건데 만들어져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얘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엄청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니고 그냥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할 수 있게 보관을 좀 해볼 겁니다. 지금 하는 내용은 일단 보시고 나중에 따라 하시면 돼요. 일단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패키지를 세션이라고 하는 애로 분리를 좀 시킬 거고요. 이름은 세션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가 그냥 클래스 만들던 거랑 똑같습니다. 특별할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변수를 만들 건데 스태틱으로 만들 거예요. 자, 변수 이름은 사실 여러분들이 써봤던 거랑 거의 유사할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변수를 하나 더 만들 거고 얘는 로그인 멤버 가 아니라 멤버 타입으로 하나 만들 겁니다. 임포트 제대로 해주고요. 자, 얘네들을 제가 지금 스태틱으로 만들었는데 스태틱으로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왜일까요? 선언을 안 하려고 스태틱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는 변수랑 로그인드 멤버라는 변수가 객체를 만들 때 새로 생성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로그인 정보를 기억하려고 하는 이유가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로 또다시 로그인 기능을 쓰려고 한다거나 로그아웃 기능을 쓰려고 할 때 그때 판단해 줄 거죠. 얘가 갖고 있는 값을 가지고서 판단해서 너 이미 로그인 했잖아. 너 못해. 이런 식으로 할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면은 이제 로그인 기능을 만들고 나서 당연히 우리는 게시물의 작성자 정보를 저장할 거예요. 그러면 게시물을 쓸 때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같이 넣어줘야겠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세션을 만드는 건데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사용할 때마다 객체를 새로 만든다라면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로그인 기능을 통해 얘한테 값을 넣어놔도 다른 데서 객체를 만들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제 로그인 정보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스태틱 변수로 만든 이유는 공유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가 스태틱을 붙이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얘는 먼저 실행되겠죠. 인스턴스 변수보다 스태틱 변수들이 먼저 실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성이 돼요. 위에 자리를 잡고 있겠죠, 메모리에. 그리고 얘네들한테는 값이 이미 값과 공간을 할당받은 상태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얘는 여기 있을 거예요. 만들어졌다 지워졌다 할 게 아니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야 우리가 여기저기서 갖다 썼을 때 똑같은 애를 쳐다보고 사용할 수 있다. 그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스태틱으로 만든 거고 스태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초기화를 할 때는 스태틱 블럭 가지고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인드 멤버 얘는 널이라는 값 그리고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한테는 -1이라는 값 이렇게 두 가지를 저장을 해줄게요. 지금 여기서 -1이 아니라 0을 넣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회원번호가 0으로 시작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좀 더 부정의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1 많이 쓰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 지금 디스 안 쓴 이유 뭐예요? 얘네들한테 디스 안 넣은 이유. 스태틱 변수는 디스로 못 불러요. 왜냐면 스태틱 블록은 디스라는 게 생겨나기 전에 이미 디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게 스태틱 변수인데 여기서 디스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문법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태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메서드 만들어 주도록 하죠. 얘도 스태틱으로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서드 하나 만들 거고 그 아웃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해볼까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자, 이렇게 3개의 메서드를 제가 만들어 주도록 할 건데 나무 잘못 썼나? 왜지? 아, 리턴이 없어서? 자, 항상 이렇게 에러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좀 내용을 채울 거예요. 근데 사실 내용을 채울 게 그렇게 딱히 없어요. 여기서 그냥 인자 받을 거고요. 얘도 인자 받을, 얘는 인자를 안 받아도 되겠다. 인자 없이. 얘만 인자를 받는 걸로 하고, 여기서 로그인들, 멤버, 로그인들, 멤버 아이디한테 멤버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 넣을 거고요. 로그인들, 멤버한테 멤버를 넣을 겁니다. 이거 어디 갔어? 자, 지금 제가 한 거는 이걸 어떻게 쓸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가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 인자에다가 해당 멤버 넣을 거고요. 그 멤버 들고 왔을 때 이렇게 변수값 세팅하겠다라는 거예요. 로그아웃은 그러면 네, 이거 해주면 돼요.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거니까 원래 값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로그인들 멤버 아이디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1이랑 같지 않아? 이거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얘를 활용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우리가 도로그인이라는 기능이 실행됐을 때 입력받고 문제 없으면 로그인 성공 띄우죠. 성공 띄울 때 이 로그인 부를 겁니다. 호출할 거예요. 호출해서 멤버, 그때 당시는 멤버가 들어있으니까 코드에 그 멤버를 여기다 인자로 세팅을 할 거예요. 그럼 얘가 매기면서 받아서 값 세팅하겠죠. 그럼 이제 그때 그 순간부터는 얘네들이 값을 가지고 있겠네요. 얘는 해당 회원의 아이디를 갖고 있을 거고 얘는 해당 회원 그 객체 자체를 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아웃을 실행했을 때는 두 로그아웃 이런 거 아직 안 만들었지만 만든다면 그때 이거 하게 할 거예요. 그럼 얘가 다시 돌려놓겠죠. 그럼 얘는 다시 원상복귀 되겠죠. 자, 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생각하고 그럼 로그인 된 상태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는 변수가 값이 -1일까요? -1이 아닐까요? 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로그인을 했어요. 우리가 로그인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세션 안에 있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라는 변수는 값이 -1일까 아니면 이게 -1을 제외한 값일까 라는 겁니다. 그쵸? 로그인을 했으면 여기 쪽에 있겠죠. 얘가 아니란 얘기겠죠. 그럼 비교합니다. 얘가 -1이랑 비교했는데 같지 않아? 그럼 이 결과가 true면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서드 이름이 로그인 했어? 를 물어본 거고요. true 하면 로그인 했어. false 하면 로그인 안 했어. 이거 해주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만든 거고. 이제 이거를 진짜로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사용을 좀 해볼 건데, 자, 로그인 환영합니다. 띄우기 전, 후 상관없어요. 브레이크 만나기 전에만 하면 돼요. 사실 브레이크 만나고 해도 상관은 딱히 없기는 해요. 어차피 얘를 만났다라는 건 얘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거니까. 대신에 브레이크 밖에, 이 반복문 밖에다 하려면은 얘를 그냥은 못 넣겠죠. 얘를 제대로 넣어주려면 얘를 밖으로 빼는 이런 과정이 또 필요할 거고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냥 진행합시다. 여기다가 저는 여기에
세션이라고 하는 클래스 불러낼 겁니다. 자, 이 클래스가 우리가 만든 클래스인지 확인 잘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로그인 멤버가 아니라 로그인 이거 해서 해당 멤버를 넣어줄 겁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기억해요. 우리가 더 건드릴 게 뭐가 없어요. 이제 기억하게 하는 건 끝났어요. 대신에 요거 하나 정도는 추가를 해줘야겠죠. 로그인이라고 하는 저 출력값을 띄우기 전에 만약에 세션이 갖고 있는 얘가 갖고 있는 is logged 얘를 때려봐요. 이 is logged라는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리턴 값이 true를 리턴한다면 로그인 된 상태라 그랬죠. 그럼 지금 로그인이라는 기능은 로그인 된 상태에서는 돌려보내야죠. 너 로그아웃부터 하고 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조건을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이게 지금 이대로 쓴다는 얘기는 이 조건을 들어왔을 때가 로그인 됐을 때를 말하는 거니까 걸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로그아웃 후 이용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미 로그인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로그인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낫겠네. 사실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이러고 얘는 메서드를 끝내야 되니까 리턴으로 마무리를 지어주고요. 밑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니까. 자, 그럼 로그인 끝났습니다. 자, 한번 테스트 해보죠. 멤버 로그인 테스트 로그인 했어요. 여기서 이제 멤버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막아준다라는 거죠. 왜냐? 이 세션이라고 하는 클래스 얘가 갖고 있는 스태틱 변수 얘는 값을 이미 가졌을 거니까 이제 더 이상 널과 마이너스 1이 아니니까. 이해되실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로그아웃 기능 바로 또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로그아웃 이거 하나 복사한 다음에 여기를 로그아웃으로 바꿔주고 여기도 두 로그아웃으로 바꿔주고요. 없으니까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해야 되는 일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거 한번 일단 해야 돼요. 대신에 로그인이라는 건 반대 상황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로그아웃 같은 경우는 로그아웃을 한 상태였을 때, 로그인을 안 한 상태였을 때 써야 되니까. 그쵸? 그럼 얘가 결과를 false, 얘랑 같다란 얘기는 로그인을 안 한 상태라는 조건이 되는 거니까 그 조건이 참여 만나서 들어왔을 때 올바른 상태가 되겠죠. 자, 이거 해주고 나서 세션에 있는 로그아웃 호출합니다. 자, 두 로그아웃은 이게 다예요. 이러고 이제 메시지 하나만 보여주면 돼요. 어떤 메시지 보여주면 돼요?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되죠. 이러면 이제 로그아웃 기능은 끝난 겁니다. 실제로 되나 한번 해볼까요? 자, 콘솔에 있는 걸 어떻게 주었지? 자, 테스트로 로그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막을 텐데 여기서 멤버 로그아웃을 합니다. 그럼 로그아웃 되었다고 뜨죠? 이러고 로그인을 다시 하려고 하면 잘 되네요. 문제 없죠?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보여드릴까요? 로그아웃을 한번 하고 다시 멤버 로그아웃을 하려고 해요. 이때는 로그아웃 되었습니다가 뜨면 안 되잖아요. 로그인도 안 한 상태니까. 네. 문제 없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보를 세션이 저장할 수 있게끔 스태틱 변수 만들어서 언제 어느 상황에서 저 변수를 불러다 써도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상황 속에 얘가 값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가 때때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로그인을 했냐 안 했냐로만 판단이 될 거니까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겠죠. 얘는 여기서 들어가는 이 스태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짠다면 여기서 스태틱에 빠져버리면은 이제 아티클 쪽에서 쓰려고 했을 때 이 세션이라는 객체를 다시 만들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순간에는 이제 기존에 들어있든지 말든지 날아가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로그아웃 기능도 이렇게 처리를 했고 사실 그리고 이 세션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멤버 현재 로그인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게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여기까지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기능도 하나 서비스로 가져갈 수 있어요. 멤버 프로필 마이 페이지 느낌이죠. 간략한 이 기능을 저 세션을 만듦과 동시에 그냥 무조건 서비스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되세요? 그냥 뭐냐 타임 쓰는 거 멤버에 대해서 뭐 그거를 그대로 갖다 박으면 됐어? 그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로그인을 했을 때 우리가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랑 로그인드 멤버라는 변수 두 개로 저장을 했죠. 아이디만 가지고는 사실 이거 프로필 못해요. 하려면 DB 한 번 더 가야 돼요. 회원 번호 가지고. 근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왜냐? 멤버를 따로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해당 세션에 있는 그 멤버 가져와서 보여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바로 한번 해볼 겁니다. 이게 붙여넣기 해주고 여기 프로필 바꿔주고요. 여기는 쇼 프로필이라고 넣어줄게요. 이거 없으니까 당연히 만들어줘야 되고 이 안에서 해야 되는 거는 근데 이것도 이거 하나 넣어주면 좋겠네요. 내가 마이 페이지 같은 거 보려고 하는데 로그인도 안 하고 본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 하나 띄워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없다면 때는 뭐라고 할까? 그냥 마이 페이지 정도로 하죠. 하나 해주고 이 밑에다가 출력문 또 연달아 넣어줄 겁니다. 첫 번째 어떤 것들을 보여줄까? 회원 번호 같은 거는 사실 사용자한테 보여줘도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거 빼고 가입일 세션에 있는 로그인들 멤버가 가지고 있는 REG 데이트 이런 거 하나 해주고 수정일은 딱히 그냥 보여주지 맙시다. 그러면 아이디 비밀번호 안 보여줘도 되고 이름 보여줄게. 이거 3개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보여준다면 끝나겠죠. 자, 일단 멤버 프로필 당연히 뭐라 해야 돼요. 로그인도 안 하고 쓰려고 하니까 테스트 멤버 프로필. 자, 문제 있나요? 없죠. 우리가 로그인하고 나서 그 로그인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당연히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웹 환경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비슷하게 또 만들어 나갈 건데 그때도 개념은 똑같아요. 그때는 이제 이미 존재하는 세션이라는 친구한테 그 친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값을 저장한다 그랬죠. 그럼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값 가지고 저런 거 꺼내 올 거예요. 기본적인 흐름 이런 것들은 똑같습니다. 혹시 이것도 베이지가 킬 때 하셨나요? 프로필? 후에마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한 것도 커밋을 하나 제가 남겨드리도록 할 거고 자, 커밋은 완료가 됐고요. 서페이지도 공유를 했으니까 필요하시면 가져가시면 되고 이번에는 이거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로그인 기능도 제대로 만들었고 로그아웃도 만들었고 이제 회원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고 자연스러운 수순을 또 하나 밟아야겠죠. 이제 게시글 작성 시에 작성자의 정보를 저장. 어디에 저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DB에 저장하는 건 맞는데 어떤 형태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게시글을 작성한다 그게 아니라 게시물을 작성을 하면 하나의 아티클로 관리가 되고 있죠. 아티클 하나가 하나의 게시물이니까 지금 우리가 추가하려고 하는 이 작성자의 정보는 이 하나의 아티클 안에 속해야 되는 거고 그 말은 즉슨 아티클 테이블 안에
새로운 컬럼이 하나가 필요할 거고 그 컬럼을 통해 데이터를 추가해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이거는 뭐 이제 당연한 수순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성자 정보를 저장할 때 작성자의 이름을 저장할 게 아니라 회원 번호를 저장함으로써 우리가 조인을 통해 데이터를 깔끔하게 가져오는 형태로 또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려고 조인 배운 거니까. 사실 그 전에는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 생각해 보시면 이 기능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만든 거예요. 잠깐만. 그쵸. 이 기능 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형태는 비슷했어요. 컨트롤러 있고 서비스 있고 뭐 DAO 있고 이런 식으로 형태는 비슷하게 있었는데 여기 DB가 없었죠. 이게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때는 얘가 없잖아요. 이제 JDBC까지 오니까 이게 생겨난 건데 여기서 이제 아티클 멤버라고 했을 때 이 DAO가 각각의 DAO가 아티클스를 저장하고 있었고요. 그죠? 여기가 멤버스를 저장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던 친구들이니까. 그럼 지금 아티클, 게시물을 쓰는 상황에서 여기에 있는 회원의 이름을 어쨌든 연결시켜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 그러면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하는 창구를 만들지 않고 얘를 하려면요. 얘가 얘한테 명령해야 돼요. 부탁해야 돼요. 이런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 행위는 결합도가 높아진 거거든요. 모듈 간의 결합도와 응집도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이거는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모듈 간의 결합도. 자, 이거 되게 간단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기도 해요. 자, 일단은 여기 안에 뭐 자료, 스탬프, 제어 이런 단어들은 필요 없어요. 이런 거 필요 없고 요거를 읽어보시면 돼요. 이 두 줄. 여기 있는 거 이만큼. 자, 이건 지금 읽어보세요. 응집도는 강할수록 결합도는 느슨할수록 뭐가 좋다? 독립성이 높은 모듈로 평가된다 라고 하는데 자, 독립성이 높은 모듈이 그래서 뭔데? 얘가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좋은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모듈 간의 응집도가 강해야 되고요. 모듈 간의 결합도는 낮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좋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평가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참 쉬운 내용입니다. 사실 어려울 게 없어요. 아티클 컨트롤러가 아티클 서비스한테 명령하는 거는 아주 바람직해요. 근데 아티클 컨트롤러가 멤버 서비스를 쳐다보는 거는 이제 결합도가 높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계열. 얘는 아티클 계열이고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고 지금 이 아티클 계열이라고 하는 이 라인과 멤버 계열이라고 하는 이 라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라인을 잘 따라가면 결합도가 낮은 겁니다. 근데 이 라인을 잘 못 따라가고 갑자기 이렇게 삐죽 튀어나오면 결합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결합도라 그 모듈이라는 게 이제 이 라인을 생각하시면 편해요.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한 라인이 하나의 모듈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모듈에서 다른 모듈 얘는 다른 라인이니까 모듈이 다른 거겠죠. 서로 다른 모듈이 서로를 참고하려고 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결합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합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응집도는 뭐냐? 이 하나의 모듈 제가 지금 한 라인을 하나의 모듈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는데 이 모듈끼리 얼마나 끈끈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응집도예요. 그래서 얘네들끼리는 서로 소통을 잘하는 게 당연히 바람직하죠. 문제가 없잖아요. 한 라인이고 얘네들끼리는 연관이 있는 게 맞고 그러면은 이 모듈끼리는 끈끈하게 잘 뭉쳐 있어서 응집도가 높아야지 좋은 게 맞고 여기서 이제 다른 모듈을 쳐다보면 결합도가 높아지니까 최대한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좋은 프로그래밍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하면 안 된다. 이건 또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에 의해서는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웬만하면 이거 말고도 다른 해결법이 존재하고 그 해결법을 썼을 때 그렇게 프로그램에 타격이 가지 않는다면 이걸 하지 않는 방안으로 우리는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컨테이너를 썼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DB라는 역할이 생겨남으로써 더 이상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아티클스랑 멤버스가 따로 있었으니까, 얘네가 별개였으니까 여기로 침투를 해야만 얘를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얘네들이 한 곳에 묶여 있잖아요. DB라는 곳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DB로 갈 거니까 이 안에서 이 두 개를 엮어서 하나로 보여줄 수만 있으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저거 하려고 우리가 조인을 배운 거고, 이 조인을 통해 조인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을 하는 거고, 정보를 저장하고 하는 것까지는 사실 조인이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요만큼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네요. 오늘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요거까지만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일 수업에서는 요거를 그냥 바로 제가 설명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더 해볼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어차피 다음 내용 또 이어서 갈 거니까, 이게 너무 쉬워서 금방 끝냈어요. 그러면 아티클 리스트 했을 때 작성자의 이름이 같이 나오도록, 그리고 아티클 디테일 했을 때 작성자의 요거까지 한번 해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난 다 했다. 너무 쉬워. 너무 쉬워서 다 했어. 그러면 이것까지 해보세요. 자, modify delete 기능에서 권한 체크.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죠? 우리가 지금 이제 작성자 정보를 저장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쓴 글이 아니면, 내가 지금 테스트라는 회원으로 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테스트 1이라는 회원이 쓴 글을 수정하려고 한다면 너한테는 그런 권한은 없어. 넌 이건 수정할 수 없어. 삭제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쓴 글을 수정하려고 한다면 네가 쓴 글 맞으니까 수정해, 삭제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 권한 체크, 요거까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일단 내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 설명은 얘까지 드리고 시간은 여기서부터 조금씩 더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무조건 해오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충분히 고민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